생각이 터입니다. 당신은 지금 혼자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잠시 주변을 둘러보세요. 당신 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외롭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조용히 편안하게 느껴지나요? 이상하게도 우리는 젊었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 이 질문에 전혀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20살의 당신은 혼자를 두려워했지만 50살의 당신은 혼자를 선택합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고독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팍하고 냉소적인 철학자라고 불렀지만 그는 인간의 행복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가 남긴 통찰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 것은 외로워서가 아니라 비로소 삶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0살 당신의 핸드폰에는 수많은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약속이 있었고 혼자 밥 먹는 것조차 부끄러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카페에 혼자 앉아 있으면 왠지 패배자가 된 것 같았고 금요일 밤 집에 있으면 뒤처진 것 같았죠. 왜 그랬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젊은 시절의 우리가 하나의 거대한 착각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연결되어 있어야 존재한다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인정을 구합니다. SNS에 올린 사진의 좋아요가 몇 개 달렸는지 확인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나만 빠진 약속은 없는지 신경 쓰고 누군가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하면 상처받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인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누군가 봐주고 있는가?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사라지면 누군가 알아차릴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욕구를 존재의 불안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치 거울이 없으면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듯 타인이라는 거울 없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만납니다. 진정으로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만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가 아니라 침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사람과 함께 있을수록 우리는 더 외로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추운 겨울날 서로 온기를 나누려 가까이 다가가지만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린다. 그래서 다시 멀어지고 멀어지면 추워서 다시 가까워진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이다. 우리는 이 비유를 단순한 은유로 여기지만 삶을 살아보면 이것이 정확한 묘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과 가까워지면 기대가 생깁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 친구는 달라. 이번에는 다를 거야. 하지만 기대는 언제나 실망의 씨앗이 되어 돌아오곤 합니다. 그 사람도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관계는 점점 서로에게 빚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그때 나는 내 편이었잖아.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쇼펜하우어가 통찰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느끼는 괴로움의 대부분은 타인이 우리를 배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타인에게 우리 자신을 투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 우리가 필요한 역할,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을 그 사람에게 더 씌웁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깨질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배신한 것은 타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착각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안하는 것은 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무언가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 멋진 연인, 넓은 집, 많은 돈. 우리는 이것들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근본적인 오해라고 말합니다. 그는 행복을 적극적인 즐거움의 획득이 아니라 소극적인 괴로움의 제거로 정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관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평화로웠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아마도 무언가 큰 것을 얻었을 때가 아니라 오랜 걱정거리가 해소되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치통이 사라진 순간, 시험이 끝난 순간, 오해가 풀린 순간, 우리는 그때 행복하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서 가장 깊은 안도를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는 우리 삶의 괴로움 대부분이 두 가지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첫째, 자신에게 충족되지 않는 욕망. 둘째,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욕망.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두 번째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자체가 괴로움의 원천이라는 것. 이것은 냉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찰입니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성공했고, 저 사람은 나보다 행복해 보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교를 의식적으로 하지 않지만 무의식은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역할을 연기해야 합니다. 좋은 친구, 든든한 동료, 재미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고 실망시키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나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판단받습니다. 내 선택, 내 취향, 내 생각, 내 모습,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은근하게. 그리고 그 판단은 내면화되어 스스로를 검열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무엇을 권합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완벽한 진리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용감한 직면입니다. 타인이 없는 공간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만납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 포장하지 않은 생각, 숨기지 않은 감정, 변명하지 않는 욕망. 처음에는 이것이 불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성공하지 못했어도, 누군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나는 여기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이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타인의 인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지만 그것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들의 렌즈를 통해 본 이미지일 뿐입니다. 진짜 나는 그 이미지와 상관없이 여기 존재합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더 이상 의무가 아닙니다. 만나고 싶어서 만나고 함께 있고 싶어서 함께 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젊을 때 우리는 이 독립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서는 것이 외로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도 자신을 잃었을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30살이 넘으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묘하지만 확실하게. 어느 날 문득 금요일 밤 약속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단체 채팅방의 알림을 끄고 싶어집니다. 누군가와의 저녁 식사 약속보다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40을 넘으면 이 변화는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점점 더 적은 사람을 만나고 점점 더 깊은 대화만 나누며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냅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집에만 있어? 친구들 안 만나? 우울한 거 아니야? 하지만 당사자는 압니다. 이것이 우울이 아니라 명료함이라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이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젊음은 외부 세계의 풍요로움에 현혹된다. 그러나 성숙함은 내면 세계의 깊이를 발견한다. 젊을 때 우리는 삶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 모험, 만남, 성취. 우리는 밖으로 나가 무언가를 붙잡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짜 삶은 내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 감정, 통찰, 성찰.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삶에 있어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진짜 나를 이해하는 소수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지 않습니다. 깊이 있는 몇 가지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연결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 단절하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삶이 감당 가능한 크기가 된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젊을 때 우리의 삶은 너무 컸습니다. 해야 할 것도, 되어야 할 것도, 가져야 할 것도, 만나야 할 사람도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려 애쓰다가 지쳤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삶은 점점 작아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불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마치 조각가가 돌을 깎아내듯 삶은 본질만 남깁니다. 그리고 그 본질의 중심에는 바로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혼자 살았지만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삶에 깊은 만족을 느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글을 썼고 같은 시간에 산책을 했으며 같은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단조롭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이 루틴 속에서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혼자여도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이든 음악이든 글쓰기든 정원 가꾸기든 그들은 타인 없이도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과 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독서를 통해 역사 속의 위대한 정신들과 대화했습니다. 그는 플라톤, 칸트, 부처와 함께 있었기에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자신의 리듬을 존중합니다. 타인의 속도에 맞추지 않습니다. 빨리 걸어야 한다는 압박도, 천천히 가면 뒤처진다는 불안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템포를 알고 그것을 지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더 이상 경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보다 앞서가려는 욕망, 누군가보다 많이 가지려는 집착에서 자유롭습니다. 셋째, 그들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화의 공백, 활동 없는 시간, 계획 없는 주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소음은 생각을 방해한다. 그리고 생각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시대는 끊임없는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SNS 알림, 뉴스 속보, 메시지, 영상. 우리는 단 1분도 침묵 속에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바로 이 생각의 시간을 되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하루에 30분,
완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핸드폰도 끄고 음악도 끄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는 관계와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를 구분하세요. 그 구분 앞에 용기 있게 선택하세요. 깊이 있는 몇 개의 관계가 피상적인 수십 개의 관계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타인의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하세요. 누군가 당신을 실망시켰다고 느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했는가? 그리고 깨달으세요. 그 기대는 당신의 것이었지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었다는 것을. 네 번째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세요. 책이든 예술이든 글쓰기든 산책이든 타인 없이도 충만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세요. 이것은 도피가 아니라 자기 발견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세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불행 중 절반은 비교에서 온다. SNS를 덜 보고 타인의 성공을 덜 신경 쓰고 자신의 여정에 집중하세요.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당신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만약 당신이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충만함이 됩니다. 반대로 자신과 나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삶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이면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죽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었기에 행복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정복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정복한 사람, 정확히 말하면 자신을 받아들인 사람은 더 이상 외부에서 행복을 찾지 않습니다. 행복은 이미 여기 당신 고유한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 있어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욕망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라는 존재와 화해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에서 온다는 것.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내려놓아야 할 것은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 오늘 밤 혼자 있는 시간이 찾아온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외로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비로소 자유로워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가장 진실한 자신을 만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 찾아 헤맸던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던 바로 그것을. 진정한 행복은 혼자서도, 아니, 혼자이기에 가능하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잠시 숨고를 안식처가 되었으면 합니다.